그린 어스는 희망과 생명의 상징이며 그 주인공은 식물입니다. 그런데 지구 생명 역사에서 식물 번성으로 인하여 대본기 말에 생명 대멸종이 있었고, 그들의 제어되지 않은 무한 번성이 생태계를 붕괴시킴으로써 석탄기가 막을 내립니다. 석탄기는 대규모 석탄층이 형성된 매우 독특한 시기입니다. 환경 친화적이라는 식물이 먼 옛날에는 생태계 재앙을 가져왔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환경을 파괴하고 있으니 아이러니입니다. 식물은 4억 7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에 바위투성이 육지에 정착했습니다. 초기 식물은 요즘 이끼류와 같이 광합성을 하는 이파리와 양분 흡수를 담당하는 뿌리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4억 2천만 년 전에 이르러 이파리와 뿌리를 연결하는 관이 생기면서 식물이 식물다워집니다. 이러한 관다발 식물은 대본기 황량한 지구를 푸르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본기 말에는 관 주변에 리그닌이 만들어져 줄기가 튼튼해집니다. 이러한 목질화는 식물을 한참 높이 자라게 하였습니다. 곧 이어 석탄기에 들어서면서 식물은 또 다른 중요한 혁신을 이룹니다. 바로 씨앗의 진화입니다. 씨앗은 식물을 광범위로 확산하는 데에 기여를 하여 석탄기 후반에는 울창한 산림과 열대 우림이 형성되었습니다. 석탄기는 대본기 멸종 사건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멸종의 원인은 식물의 번성 때문이라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대본기 말에는 큰 키의 식물, 예를 들면 나무의 고사리 잎을 가진 전이형 식물들이 숲을 이루었습니다. 적도 지역에서 시작된 녹색혁명은 지구가 처음 접해보는 환경 변화이며 토양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즈음 적도에 걸쳐있던 유럽과 북미 대륙이 남반부의 곤드와나 대륙과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내륙 습지가 물에 잠깁니다. 토양 유기물과 미네랄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물이 썩는 부영양화가 일어납니다. 수중산소 결핍으로 인해 삼엽충, 조개류, 산호 등 많은 얕은 바다 생명들이 사라졌습니다. 육상 진출을 감행한 사지류는 멸종을 피해 석탄기의 지배 동물로 됩니다. 석탄기는 지구 생명 역사에서 아주 두드러진 시기였습니다. 식물은 리그닌 합성과 씨앗이라는 번식 시스템의 혁신을 이루어 서늘한 지역까지 울창한 숲이 퍼질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는 갈매기만해졌고 전갈이 80cm, 지네는 소형 자동차만큼이나 컸습니다. 생물량이 풍부했고 천적이 없는 상태였기에 사지류도 몸집을 키우며 다양하게 분화하였고, 현재의 양서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파충류 유사 양서류들이 생태계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대기 중 산소 농도가 35% 정도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거진 숲이 확장됨에 따라 광합성량 증가로 산소 농도는 올라갈 것이지만, 어떻게 석탄기 초 15%에서 4천만 년 만에 35%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카고 필드 박물관의 글라스풀 박사의 멋들어진 설명이 2010년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됩니다. 산소 농도가 15% 정도일 때는 자연적인 화재가 일어나지 않지만 25% 정도에 이르면 물에 젖은 수목에서도 화재가 일어난다. 과거 5천년 전에 매장된 석탄에는 불의 탄 수치 4 내지 8% 정도지만 3억 2천만 년 전에 매장된 석탄에는 수치 70%에 달한다. 이는 석탄기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했음을 말해준다. 높아진 산소 농도 때문임이 자명하다. 더욱 이때 화재의 저항성을 가진 리그닌을 다량 함유한 침엽수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당연한 진화적 귀결이다. 화재에 잘 연소되지 않는 목재 유기탄소가 묻히면 산소 소모는 줄어들고 대기 산소 농도는 올라간다. 이러한 사이클이 석탄기 내내 반복되면서 산소 농도는 35%까지 올라갔고 탄소 매장량도 증가했다. 사실 리그닌에 의한 목질화가 석탄기 탄소 매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이 1990년대부터 제기되었습니다. 2012년 미국 에너지부 산하 유전체 연구소 과학자들은 31종의 곰팡이 유전체를 분석하여 리그닌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찾아냈고, 그러한 곰팡이는 석탄기를 막 벗어난 2억 9천만 년 전에 진화했음을 알아냅니다. 그간 석탄기 이후 유기탄소 매장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었으나, 이 연구 결과는 그 이유를 생물학적 원인에서 찾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은 석탄기 유기탄소 매장은 리그닌 분해, 곰팡이와 상관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리그닌을 분해할 수 있는 곰팡이는 석탄기 이전에도 있었으며 세균도 분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석탄은 리그닌 함량이 높은 나무고사리나 침엽수 이외에
리그닌이 거의 없는 석속류가 매장되어 만들어진 것도 많다. 따라서 대규모 유기탄소 매장은 식물의 성장이 엄청 빨랐고 쓰러진 관목이 썩기 전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판게아 형성 과정에서 지각판 충돌과 함입이 유기탄소를 압축하는 데 한몫했다. 연구자들은 석탄기 유기탄소 대량 매장은 비생물학적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석탄기 숲의 바이오매스 생산성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식물의 성장 속도가 분해 속도를 한참 능가했기 때문에 쓰러진 관목들이 썩지 않고 널려 있다가 매몰됩니다. 석탄기 후기 3억 2천년 전 즈음,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 수준까지 떨어져 빙하기가 시작됩니다. 해수면이 올라 죽은 나무는 물에 잠겨 묻힙니다. 이후 2천만 년 동안 춥고 건조한 시기와 덥고 습한 시기가 반복되면서 유기탄소는 차곡차곡 쌓이며 압축됩니다. 3억 년 전 즈음에는 심한 빙하기가 수백만 년 지속되어 광범위로 열대우림 붕괴가 일어나 유기탄소가 큰 규모로 매장되고 석탄기는 끝납니다. CRC는 식물의 걷잡을 수 없는 번성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CRC 이후 숲 생태계는 계절을 갖게 됩니다. 식물의 성장이 날씨와 빛의 제한을 받게 되고 더욱 페름기의 흰개미, 깍지벌레, 딱정벌레 등 나무 소비자 집단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석탄기와 같았던 전지구적인 식물 대량 생산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습니다. 석탄기는 큰 스케일에서 양성 대먹임 조절 고리가 작동한 시기였고 그 고리의 소용돌이는 생태계를 파국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준 시기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파국의 결과물은 3억 년 뒤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형태의 양성 되먹임 작용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조절고리가 우리 생태계를 또다시 파국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거 아닐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랑이 등을 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